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30일 오전 5시입니다. 한국처럼 준전시 상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가장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죄목은 간첩입니다. 그리고 반역, 이적행위입니다. 미국의 경우에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사형 집행된 유일한 경우가 있습니다. 1950년대 초 한국전쟁 기간에 법원은 소련에 핵무기 관련 정보를 넘겨준 로젠버그 부부를 사형 선고하고 사형 집행했습니다. 부부를 다 같이 사형 집행했습니다. 그때 판사는 사형 선고를 내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핵무기 관련 정보를 소련에 제공해가지고 소련이 예상보다 빨리 핵폭탄을 만드는 바람에 한국에서 전쟁이 터졌다. 거기 미국의 젊은이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당신들이 한 짓은 살인범보다 더 나쁘다. 이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그걸 지금 한국에 적용한다면은 아마 사형 집행될 사람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주국방을 포기한 나라입니다. 한미동맹에 의존하다가 국민이나 공무원이나 심지어 군인들까지도 국방은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데 미국이 알아줄 것이다. 미국이 알아서 해줄 것이다. 미국이 알아서 해줄 것이다. 라는 이런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간첩을 무섭게 생각하거나 간첩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간첩의 인권도 소중하다. 이게 앞서가지고 간첩을 친구로 보는 듯한 이런 망국적 분위기가 평배해 있습니다. 더구나 간첩을 당당하게 편드는 것이 그게 민주주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나라에서 군대 다음으로 강력한 조직력을 가진 민노총의 조직국장이 간첩질을 했다는 혐의가 적용이 되어가지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아니, 민노총의 핵심 중 핵심인 조직국장이 간첩 혐의로 구속되면 이건 일종의 반역 사태 아닙니까? 그 민노총을 비호한 세력이 지금도 비호하고 있는 세력이 민주당 아닙니까? 민주당, 민노총, 민주당 이 서로 우호 세력 정도가 아니라 거의 한 몸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핵심 심장부에 간첩선이 들어가 있었다는 혐의를 잡고 지금 국정원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국정원을 괴롭히고 국정원의 간첩 수사 능력을 약화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였던 세력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국정원장으로 이어지는 이 지휘 라인이 간첩 두목 김정은 앞에서 완전히 굽신대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민노총 조직국장이 안심하고 간첩질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법적으로는 간첩 의혹인데 간첩 행위 의혹인데 간첩 의혹, 간첩 혐의인데 구속영장이 발부된 걸 보면 신빙성이 상당하다는 거죠. 지난 5년은 반역의 시대였습니까? 이렇다면은 윤석열 정부는 군, 검, 경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가지고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여기에 관계된 자들은 엄중
수사 엄중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한국인들도 많지 않게 됐다는 게, 이게 병이 깊어도 보통 깊은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가정보원의 수사를 받는 민주노총 조직국장 A씨의 경우에 주한미군 사령부가 있는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와 오산 공군기지를 촬영해가지고 북한 공작원에 보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미군 기지 등에 배치된 대북 미사일 방어 무기인 패트리어트 포대를 비롯해가지고 미 공군 정찰기 이착륙 장면, 경납고 유류 탱커 등 군사 기밀 시설과 군사 활동상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북한은 A씨 등 민노총 전 현직 간부들에게 청와대 등 국가 주요 통치기관에 대한 송전망 체계 자료를 입수하여 이를 마비시킬 준비 작업에 착수하라는 지령도 내렸던 겁니다. 완전히 청와대를 이거 폭격할 준비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민노총의 민자, 그게 민주노총이 할 짓입니까? 이들이 말하는 민주는 뭐겠습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인민민주주의입니까?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 27일 민노총의 조직국장 A씨,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씨,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C씨, 전 금속노조 조직부장 D씨 등 4명의 민노총 전 현직 간부에 대한 영장실질검사에서 이 같은 혐의 사실을 밝혔고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이 전부 다 민노총의 핵심 간부입니다. 이제 민노총이 북한 노동당의 하수기관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이제는 정당화됩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일입니까? 100만 명 이상의 조직을 가지고 있고 막강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이라는 비호 세력을 가지고 있는 민노총이 그 지휘부에서 간첩망이 발견되었다. 그럼 민노총을 무슨 단체로 봐야 됩니까? 반역단체로 간주해야 되는 게 더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거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사실. 이런 일이 예컨대 이스라엘에서 벌어졌다고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은 자주국방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눈에 불을 켜고 반역 세력, 이적 세력은 그냥 가만두질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렇게 험한 일은 우리가 하기 싫다. 미국이 알아서 해줄 것이다. 이런 심보를 가지고 있다가 결국 이런 간첩 천국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5년은 간첩 천국의 시대였습니다. 간첩 천국. 이걸 바로잡으려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를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되는데 지지율이 30%대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정신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 1월 18일 A씨 등 피의자 4명의 주거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서 100여 건이 넘는 대북 통신 문건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국정원은 영장심사에서 피의자들이 촬영하여 북한에 보고한 패트리어트 포대 등 군사 기밀 사진 수십 장을 확보해가지고 영장 전담 판사에게 직접 보여주고 프레젠테이션까지 했다고 합니다. 수사를 완벽하게 했다는 거죠. 국정원에 박수를 보내야 됩니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민노총 지휘부의 간첩망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래도 여러분 잠이 옵니까? 그래서 피의자 4명 전원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이번 영장에는 북한의 지령에 따른 간첩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 4조인 목적수행 간첩죄도 적시되었습니다. 그 외 국가보안법 5조 금품수수, 6조 특수잠입 탈출, 7조 고무차량죄, 8조 회합통신, 9조 편의제공도 다 적용되었습니다. 완벽한 간첩망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적발된 사건에서 간첩죄가 적용된 영장이 발부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은 이 민노총 조직국장 A는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즉 문재인 정권 시절에 여러 차례에 걸쳐 평택 오산 기지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포대, 최신 공격형 헬리콥터를 비롯해 기지 내 유류 탱크, 활주로 등을 촬영해가지고 2021년 6월 북한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미군 기지에서 건설 중인 탄약고 정착 작전을 위해 이착륙하는 미 공군 정찰 항공기 사진도 수십 장 찍었답니다. 그는 이 같은 사진을 암호화 프로그램 수법을 통해 북한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보안부서 관계자는 주한미군 활주로, 유류탱크, 탄약고는 북한이 미사일 공격을 할 때 가장 먼저 때릴 우선순위가 높은 표적이라면서 구체적 공격 목표를 파악하기 위해서 북한이 지하조직 원인 A에게 미군기지 정찰 임무를 명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대북통신 문건을 해독 분석하는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상 목적 수행 간첩과 자진 지원, 특수 잠입, 탈출 및 회합, 편의 제공 등 주요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노총 조직국장 A가 미 정찰기 동태를 파악해서 북한에 보고한 점이 주목됩니다. 북한 김여정 당 부부장은 지난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의 정찰기가 안 떠 있을 때 ICBM을 기습 발사했다면서 미 정찰기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한미 군 당국이 방첩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A씨의 활동은 김여정 발언 이전이지만은 북한이 그간 한국에 심어놓은 스파이들을 통해 한미 군사활동 정보를 지속적으로 입수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조선일보가 분석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A씨 등에게 청와대 송전선망 마비하라는 지령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2021년 2월 보낸 지령문에서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통치기관들에 대한 송전선망 체계 자료를 입수하여 이를 마비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라고 했답니다. 이건 완전히 대한민국을 접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는 지하조직인 혁명조직 총책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전쟁 발발 시 국내 통신, 유류, 철도, 가스 등 국가기관 시설을 타격하는 방안을 논의했던 활동과도 비슷합니다. 이석기는 이 혐의를 포함해 내란 음모죄를 저질렀다고 해가지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가 약 10년 복역한 다음에 2년 전에 출소를 했습니다. 국정원은 이번 대북통신 문건 해독을 통해서 북한과 피의자들이 사용하는 언어, 일종의 암호죠. 일부도 밝혀냈는데 북한은 지령문에서 민노총 내부 지하 조직을 지사. 자, 그러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은 민노총을 지사로 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본사는 북한 노동당이고 민노총은 지사. 상징적입니다. 지하조직 총책인 A씨는 지사장, B씨는 강원지사장, C씨는
지사 2팀장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국정원은 이례적으로 이들에 대한 영장 발부 배경에 대해 입장을 냈습니다. 국정원은 입장문에서 민노총 핵심 간부가 연루된 중요 사건에 대해 일각에서 간첩단 조작, 종북몰이로 표명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범죄 사실 중 국가기밀 탐지, 수집과 국가기관망 마비와 같은 공공의 안전에 급박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내용도 있어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언론에 영장 발부 사실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들을 관련 법 절차에 따라 구속 수사하여 범죄 사실 전모를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죽하면 국정원이 이런 수사를 해도 우리 국민들이 둔감하게,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이 여당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듯 하고, 오히려 민주당 쪽은 이런 수사를 하는 이 정부를 욕을 하고 하는 상황을 보니까 외로움을 느낀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간첩을 보고도 흥분하지 않는, 간첩을 보고도 분노하지 않은 국민들이 있다면은 그 나라는 아무리 잘 살아도 언젠가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는 이 전사들, 국정원 대공수사 요원들에게 박수를 보냅시다. 감사합니다.